안녕하십니까, 장사코치의 장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그 초보, 지금 장사를 프랜차이즈를 뭘 할까 지금 갈등을 하면서 이걸 보고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초보들이 이런 프랜차이즈는 처음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이 점만큼은 꼭 체크하시고, 이 점이 그 프랜차이즈에 만약에 있다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으리라 보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이런 프랜차이즈는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프랜차이즈는 하면 안 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장사를 해서 돈만 많이 벌면 힘들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한 달에 3천만 원 벌면 까짓 거 몸이 부서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자,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횟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한 달에 순이익이 2천만 원 벌려요. 횟집에 가니까 주방장을 전문가를 뒀어요. 주방장 500짜리 주방장. 500짜리 주방장을 두고 한 달에 순이익이 1,500에서 2,000이 벌립니다. 꼬박꼬박 통장에 쌓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기분 째지죠. 자, 근데 횟집에만 오면 주방장이 고함을 지릅니다. 사장한테. 아니, 이거 치워, 저거 치워, 사장한테. 왜? 주방장이 없으면 매출이 1,500이 안 벌리는 거잖아. 이거 치워, 저거 치워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매장에 안 오면 전화가 옵니다. 빨리 와서 도와줘야지 뭐 하냐고. 이렇게 해도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PC방이 한창 게임이 뜰 때 돈을 많이 벌 때인데, 어떤 중년 부부가 PC방을 오픈했습니다. 신길동.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0평에 120대를 오픈했습니다. 순이익이 2천만 원씩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오전에 잠시 부부가 보고 오후에 알바하고 저녁에 알바를 24시간을 거의 돌렸어요. 근데 일주일에 꼭 두세 번씩 야간 알바가 그만두는 펑크 나는 거예요. 펑크. 자다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어떤 날은 여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문 닫아놔야 돼. 자, 한 달에 한 10번 정도가 반복되면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레스토랑을 또 오픈했습니다. 어떤 분이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강남에 100평 규모의 순이익이 2천만 원씩 꼬박꼬박 걸려요. 직원이 18명. 순이익 2천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요. 근데 그 18명 직원이 하루는 주방이 3명 그만두고, 하루는 홀이 4명 그만두고, 하루는 또 주방에서 한 두세 명이 그만두고, 매일 두세 명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왜? 힘들어서. 직원 18명 관리하려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매일 직원 아무 일도 못하고 매일 직원 뽑다고 전화하고 친척한테 전화하고, 차라리 한 800 벌면서 신경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를 선택할 때 수익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장사를 할 때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프랜차이즈를 체크 요소 5가지로 체크하는 요소를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힘들 것인가 힘들지 않을 것인가. 근데 초보기 때문에 뭐가 힘든 건지 뭐가 힘들지 않는 건지를 모르실 거예요. 아니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실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이는데, 첫 번째
주방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안 돼요. 알바생이 바로 투입돼도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근데 한 달 동안 뭔가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면 골치 아파져요. 주방에서 요리를 사는, 주방장을 꼭 둬야 되는 아이템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때려쳐도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휘둘려가지고 정말 재미없이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방은 나도 하고 와이프도 금방 그 다음날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주방에 절대 전문가가 필요한 브랜드를 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 재료 공급이 원활한 아이템을 해야 돼요. 예전에 오리집을 오픈을 했는데 어떤 분이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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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원 갑자기 AI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오리가 막 수급이 안 돼. 그리고 갑자기 오리 값이 8,500원, 만 원으로 뛰어버려요. 이런 변수가 많은 브랜드는 처음 창업하실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를 오픈했는데 오징어 공급이 안 돼. 갑자기 오징어가 바닥이 났어. 갑자기 오징어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막 청정집으로 떠. 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재료 공급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재료. 절대 재료 공급이 막히면 안 돼요. 재료가 원활하게 딱딱딱 공급되는 브랜드를 해야 돼요. 과일도 사실은 좀 겁나요. 제가 예전에 주시 브랜드를 할 때 과일 중에 아보카도, 구하기가 힘든 과일이에요. 중간에 잘 나오다가 끊겨버려요. 근데 만약에 아보카도가 주 메뉴였으면 아마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메뉴들이 있으니까. 근데 과일도 고공급이 좀 안 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아이템도 있지만. 어쨌든 두 번째는 재료 공급이 원활해져야 돼요. 그래야 일이 편해져요. 재료는 딱 그 다음날 딱딱 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재료가 떨어졌다, 본사에서. 본사도요, 가맹점들이 재료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생각을 안 합니다. 본사는 일단 가맹점을 넓히는 게 더 우선이지. 물론 재료 공급부터 신경을 쓰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는 브랜드는 되도록 처음 창업하시는 분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재료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직원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죠.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아니 세상에 직원들이 뭐 일 힘든 거는 직원들 시키면 되는데 뭘 그걸 내가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요즘은요 직원들이 쉽게 그만둬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버려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요. 내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걸 꼭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직원들도 일을 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브랜드. 이거 내가 일단 재료를 봐요. 본사에 재료가 공급되는 걸 봐요. 원활하게 공급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매장에 직원을 뽑아서 전문가가 필요한 브랜드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직원들이 일을 시켰을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꼭 보셔야 되고, 힘든 일은 급여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급여를 많이 줘도 요즘 그만둡니다. 요즘은 급여를 많이 줘도 힘들면 그만둬버려. 이제 지금 요즘 알바생들은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는 초보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 힘든 장사는 처음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 높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다가는 6개월 만에 바로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쉽고 직원도 쉽고 전문가가 필요 없고 재료 공급이 원활한 게 팔 때 좋습니다. 양도가 잘 돼요. 그래서 팔기 쉬운 아이템을 처음에 하셔야 돼요. 이런 프랜차이즈는 하면 안 된다. 자, 재료 공급이 원활한가 원활하지 않는가. 두 번째, 주방이나 매장에 전문가가 필요한 브랜드인가 필요하지 않은 브랜드. 전문가가 필요한 브랜드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직원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힘들어하는 일인가.
이것이 가장 초보들이 피해야 할 브랜드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안 맞으면 초보들은 처음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프랜차이즈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 코치의 장코치였습니다. 이상입니다.